근데 이제 국민들이 늘 걱정하는 건 이 부분인데 아까도 말씀 주셨지만 민주당 내 충성 경쟁 같은 것들이 좀 있고 네. 심지어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던데요.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는 이 대통령의 어떤 사법 리스크 관련해서 아예 공소 취소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례를 좀 들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 실제로 뭐 기소 자체가 취소된 그렇죠. 건들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면 이렇게 재판부가 알아서 판단을 해서 정리가 되는 사안을 오히려 민주당이 키워서 국민들의 분노를 더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 입법을 통해 가지고 그 입법도 뭐 야당하고 합의하는 게 아니잖아요. 밀어붙여 가지고 의석수로 밀어붙이는 건데 예. 그렇게 해서 재판 중인 거 그다음에 재판 중일 수도 있는 혐의가 있는 법 자체를 바꿔버리고 이렇게 해버리면 국민들이 볼 때 아, 권력을 잡았다고 정말 너무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박지원 의원 같은 그런 분이 이렇게 충성 경쟁하는 건 정말 보기에 너무 좀 구차해 보이고요. 네. 저는 그런 참에 차라리 나타나서 공범들은 유죄 확정돼가지고 징역을 살고 있고 대통령은 대통령으로 재판을 5년 동안 미뤄준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국민들이 다 알아요.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했으면 맞아. 저 공직선거법은 벌금 100만 원 이상 나올 거야. 징역형이 나올 수도 있어. 알고 찍었기 때문에 5년을 연장해 주는 거거든요. 저는 대북선거법도 이화영이가 7년 8개월 받았기 때문에 공범이면 어찌됐든 재판을 받아오면 대통령이 나중에 유죄 판결 나올 가능성이 높죠. 그러나 5년 뒤로 미뤄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좀 억울하긴 해도 5년 동안 대통령 하는 동안에는 만약에 재판부나 사법부 그렇게 판단했으면 좀 존중할 필요가 있다. 다만 국민들은 임기 끝나면 감옥 갈 수도 있어. 이 생각은 눈을 번쩍 뜨고 보고 있죠. 예. 그런데 이제 만약에 제가 약간 농담 삼아서 그 좀 우려를 말해 보면 그런 식으로 입법부 힘을 밀어가지고 막 강제로 면소법, 셀프 사면법, 셀프 재판중대법 하잖아요. 그러면 임기 후에도 끝나고 나서도 재판을 안 받게 하는 법을 안 한다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지금 또 뭐 법을 만들 수 있거든요. 말은 공소 취소로 나왔는데 이걸 법으로 만들어서 그렇죠. 실제로 법이다. 그러면 5년 동안은 자기가 재판을 안 받지만 퇴임하고 나서도 재판을 안 받게 하는 여러 가지 또 머리를 쓸 수도 있는 거죠. 예. 저는 우리 당에서도 그런 우려는 분명히 하고 있어요. 그건 아니다. 네. 대통령 하는 동안만 그냥 중단시킨 건데 대통령이 끝나면 당당하게 재판을 받아서 징역 갈 건 가라. 네.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또 5년 안에 그 막강한 의석수를 가지고 퇴임 후에도 재판을 안 받게 하는 꼼수를 부릴 수도 있다. 저는 그런 우려가 있는 거죠. 민주당 분위기라면 뭐 불가능할 것 같지도 않은데. 박지원 의원은 경험도 많으신 분이고 경륜이 있으신 분인데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저로서는 참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거는 예. 거의 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직후에 이제 분위기를 안 좋게 만드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에 공소 취소된 게 맞죠. 근데 다른 나라로 넘어가 보면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지금 하마스랑 전쟁을 하고 가자지구 사태가 있는데도 네타냐후는 계속 재판 받아요. 총리하면서 재판 받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기 시작하면 끝도 없어요. 아, 다른 나라 케이스를 막 예, 갖다 그리고 붙이면 이게 박지원 의원님이 옛날 분이라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옛날에는 미국이 민주주의의 아주 모범생이고 우리는 그거 따라가면 됐는데 네. 지금은 우리도 컸고 세계가 우리를 주목하거든요. 어떻게 하는지.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재직하고 있는 동안에 미국의 정치 상황을 보고 민주주의의 전범이다. 그런 얘기를 못 듣잖아요. 예. 왜 우리가 그걸 따라가서 네. 똑같이 취급을 받아야 되는지. 예.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재직 중에 재판을 안 받아야 된다고 아주 강력하게 생각을 하지만 민주당의 이런 태도, 그렇죠. 뭐 이런 것 때문에 정말 만약에 이재명 정부가 이번에도 우리 정부가 실패한다면 대통령이 실패한다면 이런 태도 때문에 실패할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분 말씀은 일단 국정 운영이 우선이니까 네. 재판은 중단될 수 있지만 임기가 끝난 이후에까지도 중단되거나 아예 그렇죠. 그 와중에 죄를 사해버리면 안 된다. 뭐 이런 말씀이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논란이 있는 걸 이 대통령도 알 텐데 네. 그러면 민주당에서 추진하는 법안을 좀 앞장서서 뭐 처리를 좀 미뤄달라거나 뭐 저는 그런 얘기를 그 할 수도 있지 대법관 않을까요? 증언법 때 그랬는데 네. 사실은 또 이게 어떻게 보면은 법원하고 또 관계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제 예. 그 차원적으로 보면 민주당에서 좀 이렇게 했을 때 대통령이 그러시면 안 된다. 이런 사실 리더십을 발휘하면 훨씬 좋아질 수 있거든요. 그거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게 뭐 속내는 다르더라도 네. 역할 분담 그리고 식으로 할 수 그래야 있잖아요. 재직 예. 이후에도 오히려 형사적인 위험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사실 예. 그런 식으로 가면 그래도 우리나라 대통령이 뭐 대통령마다 끝나고 감옥 가거나 불행한 이렇게 해서는 안 네. 되지 않냐. 그런 국민적인 여론이 생기려면 그런 모습을 먼저 보여야지 살려고 하면 죽는 거고 네. 죽으려고 하면 사는 거고 그게 예. 다
그렇습니다. 초기에 취임에 이제 인선을 보면 인선이 나름대로 실용적 인사를 한 걸로 지금 나름대로 좋은 평가를 받잖아요. 네. 그런 맥락에서 보면 이 사안도 법원이 알아서 바짝 기어서 정리를 해줬지만 네. 이것 가지고 뭐 이것도 모자라니까 법으로 밀어붙여서 그냥 뒤에 단 1%의 가능성도 없이 다 막아버리겠다라고 하지 말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이 나서서 나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된 것으로 오해로 비칠 수 있는, 오해를 살 수 있는 그런 과도한 입법은 자제하는 게 좋겠습니다. 예. 라고 하면 제가 볼 때 인기가 올라갈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럼 네. 박지원 의원 같은 거 깨갱깽깽 창피하게 꼴이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될 텐데 지금은 아직 말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취임 초에 좀 인기를 좀 가지려면 예. 자기와 관련된 또 자기의 어떤 방탄과 관련된 그런 오해를 살 만한 짓은 대통령이 스스로 다 나서서 깔끔하게 정리해주고 나는 임기 5년 동안 열심히만 하겠다. 5년 뒤에 내가 징역을 살더라도 그때는 내가 할 테니까 알아서 할 테니까 민주당 가만히 있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면 훨씬 멋있어질 것 같아요. 예. 뭐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뭐 발언을 할 만한 회의들이 있으니까요.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워낙 지금 민주당에게 권력이 집중되다 보니까 법사위원장은 이제 관례대로 야당이 좀 가져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주진우 의원이 이런 글을 올렸더니 정청래 위원장이 피식 웃음이 났다. 나는 반댈세 이런 식으로 글을 올렸는데 이건 좀 비아냥되는 말투였거든요. 우리 국회가 국민들한테 신임을 많이 못 받고 있는데 국회에 있어 보면은 그래도 오랜 세월에 걸쳐서 생긴 좋은 관행과 제도들이 있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야가 아니라 다수 의석을 가진 당이 의장을 하고 그다음 물론 의장은 당적을 이탈하지만 그다음에 이제 그 이 당이 법사위원장을 해서 서로 견제하게 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게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거기에는 민주당 책임이 커요.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런 주장을 할 수는 있는데 사실은 지금 이게 큰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게 주진우 의원 개인도 그렇고 국민의힘이 지금 계속 어떤 중대한 문제, 계엄, 탄핵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 견해 정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네. 입장에서는 국민들한테 우리한테 법사위원장 자리 주세요 하는 게 별로 안 먹힙니다. 국민이 국민의힘의 편을 들어줘야 되는데 예, 별로 신뢰가 이제 친선이 안 없어요. 가는 예,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지금 주장할 건 아니고 그리고 그 법사위원장 임기도 남았으니까 예. 사실은 이제 후반기, 하반기 국회가 될 때 그때쯤까지 좀 진지하게 토론이 됐으면 좋겠고 저는 사실은 이렇게 의장하고 법사위원장 나누는 게 아주 맞다고 보는데 네.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의힘이 좀 달라져야지 지금 같으면 저래도 안 줘요. 지금 같아서는 그러니까 법사위원장을 그 야당이 했던 건 우리 국회의 전통적인 관례였어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법사위가 일종의 상원 역할을 하는 데기 때문에 그 일당 그 다수당의 독주를 막기 위해서 법사위원장을 야당에 줘서 일정 정도 제어 장치를 했던 게 맞는데 이게 네. 21대 국회에서부터 엉망이 돼가지고 개원 협상 때부터 관행들이 다 깨지면서 이 개원 협상이 결렬되면 뭐 자기 마음대로 그냥 상임위원장을 가져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난해 22대 국회 개원 때도 사실은 법사위원장을 그냥 여당이 가져간 거예요. 아니 그때는 야당이었죠. 근데 이제 여당이 됐으니까 돌려달라는 건 저는 의미 있는 주장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게 또 불가능한 것도 아닌 게 사실은 상임위원장 자리를 놓고 당 내부에서도 그렇고 의원들끼리도 각축이 벌어지기 때문에 2년짜리 1년씩 나누게 하는 경우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1년 했으니 1년은 좀 다시 달라는 것도 말은 되는데 저도 지금은 타이밍은 좀 맞지 않다. 일단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했으니까 하는 걸 좀 보고 예.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국민의힘이 스스로 좀 내부 정리를 하면서 새롭게 거듭나면서 국민들에게 기대와 희망을 좀 줄 수 있는 상황이 됐을 때쯤에는 이 법사위원장에 대한 요구를 정식으로 할 수 있고 그게 제가 볼 때 한 1년 정도 지나면 하반기 국회 개원을 다시 하거든요. 원 협상을 다시 하거든요. 네, 원구성 협상 다시 하니까. 그때쯤에는 저는 당연히 저는 야당으로 저는 법사위원장을 저는 국민의힘이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뭐 지금은 좀 시기상조 같다는 말씀이셨고요.